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블랙 옵스 코너 신설됐습니다. 크립토 블랙 옵스 시간은 이 블랙 옵스가 뭐죠? 그 약간 은밀하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적진에 파고 들어가서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팀을 블랙 옵스라고 합니다. 블랙 옵스처럼 하나의 프로젝트를 잡고 어, 가끔은 스캠 검증도 하고 가끔은 뭐 코드 리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젝트 하나를 조져버리는 오퍼레이션 블랙 옵스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코인, 네, 장안의 화제죠. 파이코인. 크립토판이 이제 아주 특히나 트위터 누가 이제 의도라도 하듯이 크립토판이 파이 네트워크로 아주 조져지고 있죠.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를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은 파이 네트워크 한 5, 6년 전에 들었어요. 5, 6년 전에. 한 6년 전인가 5, 6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듣고, 그 이후에 이제 저 차차 이제 관심이 없어졌던 이제 파이 네트워크 엄청 오래전부터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무슨, 갑자기 뭐가 어떻게 됐는지, 무슨 속인지 저는 알 바가 없고, 또 한국 유튜버로 이제 검색을 파이코인 해보면요. 보통 거래소 얘기 막 이런 거, 거래소 상장, 뭐,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볼까요? 유튜브로 한글로 이제 검색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별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각종 전문가분들이 일주일도 안 남았다. 코어팀 진짜 열릴 중, 외국인들 반응과 움직임, 뭐, 바이코인, 이렇게 난리가 아닙니다. 미카, 뭐, 그런 거. 다 이런, 트럼프가 파이코인 언급 부 상승, 바이낸스 상장 시간 문제일까,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가격 퍼포먼스도 좋기 때문에, 뭐, 이렇게 파이코인 1천만 원 된다. 그래서 우리 코인이나 크립토는요 한글로만 검색하는 순간 뭐 해외죠 이렇게 뭐 이렇게 됩니다. 자, 다 모르겠고 다 끄고요. 잘 모르겠고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파이코인 이 홈페이지도요. 제가 파이코인 귀로 만들었지 실제 파이코인 홈페이지 들어와 본 건 저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로 살펴보기 파이코인 살펴보기. 제가 이제 개발자니까 이제 일단 저는 코드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파이코인 한번 후벼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창업자도 어떤 사람들인지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파이코인 그러니까 저는 OKX 상장 거래소 상장되고 별 이슈가 많죠. 스캠이냐 아니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전 다 모르겠고 그냥 일단 소스 코드를 보고 싶어. 일단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맞는지도 체크해보고 싶고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맞다면 대체 뭘 가지고 하도 이제 하드 포크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범람하기 때문에 뭔지 알고 싶고 예를 들면 여러분 도찌 아시죠? 도찌코인은 대표적인 라이트코인 포크입니다. 라이트코인 포크인데 클로즈 소스 프로젝트죠.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아닌데 사실은 오픈 소스인 라이트코인 프로젝트를 포크해서 쓴 게 도찌코인입니다. 그리고 라이트코인은 2019년에 비트코인 포크에서 나온 게 또 라이트코인 프로젝트가 되겠죠. 그 이후에 별다른 라이트코인 제가 예전 방송에서 라이트코인 리뷰를 해드렸듯이 별게 없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좀 찾아가지고요. 나중에 한번 라이트코인 예전 제가 유튜브에서 하던 그 동영상 한번 업로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크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유명한 BTC 모빅, BTC 모빅도 사실 뭐 비트코인에서 포크했는지 라이트코인에서 포크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자기들 이제 포크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계승자로 얘기하고 있죠. 아무튼 그것과 별개로 아무튼 저는 하여튼 대체 뭐하는 프로젝트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뭐 하는지 보고 싶어, 그냥. 일단, 읽어보기, 무슨 이점이 있는지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그냥, 정보 중립을 위해서 그냥. 일단, 파운더도 얼굴이나 봅시다. 그러면 니콜라스가 있고, 챙디아오 그 두 파운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헤드 오브 테크놀로지니까, 자기들은, 스탠포드에서 PhD를 컴퓨터 공학으로 이제 배웠다고 합니다. 스탠포드 뭡니까? 그냥 대학교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스의 블라블라를 합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이제 다 필요 없고 링크드인 가봤어요. 제가 제 개인 링크드인 이렇게 생긴 분이고 얼굴을 보니까 체크됩니다. 크로스 체크 됐으면 좀 젊을 때 사진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경력을 좀 볼까요? 크레테 여기 어디죠? 크레테.
크레타 혹시 크레타 그 섬의 크레테인가? 그리스인가? 크레트 맞네. 그리스 출신입니다. 그리스. 생김새가 그리스 필 나는데 그리스 출신이신 것 같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리서치 어시스턴트를 하고 뭐 되게 나보다 많네. 자, 어쨌든 간에 스탠포드는 PhD입니다. 그러니까 스탠포드 학사를 한 게 아닙니다. 학사를 한 게 아닌 게 확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스탠포드에서 이제 뭐 기타 등등 뭐 유니버시티 이제 그리스에서 뭐 캐나다로 건너왔나 보죠. 그래서 뭐 좀 하다가 스탠포드로 박사 학위를 밟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살았네. 박사 학위를 스탠포드 14년 동안 이제 머물면서 박사 학위도 하고 포스트 독토럴 스콜라 뭐 인스트럭터 이거 뭐죠? 뭐 조교 같은 건가요? 저는 정확히 이제 박사 그런 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스탠포드에 있는 동안 메이저는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잘 알고 있고요. 동안 이제 뭐 게임 뭐 회사도 창업을 했고 뭐 스타엑스라고 해서 CTO도 역임을 했었고요. 근데 뭐 말이 좋아 CTO지 뭐 수익이 얼마나 있을런지는 아무튼 그 후에 이제 스탠포드에서 이제 박사를 마치고 파이콘 팀으로 6년간 근속을 하고 있네요. 18년부터. 근데 파이콘 제가 거의 뭐 파운더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딱 시점이 맞습니다. 제가 파이콘 들은 지가 그 딱 약간 19년인가 20년인가 그때 제가 처음 들었으니까요. 뭐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인더스트리 경험이 없어. 구글 출신도 아니고 페이스북 출신도 아니고 뭐 어디 인더스트리 일반 회사에서 이제 개발자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 부럽더라고. 애초에 이제 직원으로서 개발자 경력이 전혀 없어도 사회에서 나름대로 항상 헤드로 이렇게 활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발이 좋다 보니까. 근데 학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박사 과정으로 스텝을 밟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 경험은 없다. 개발자로 일해본 경험이 없고 따라서 헤드 오브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 테크놀로지나 이해를 한다든지 이 서비스, 웹 서비스나 뭐 블록체인 서비스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경험은 아예 전무할 것이다라고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추측이 제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코딩 한 줄 못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쓴다고 해도 파이썬 정도 이렇게 할 거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도 지금 뭐 작년만 해도 제가 뭐 12명 뽑았나? 제가 뽑은 사람만 12명. 제가 이력서 검토도 제가 하고요. 우리 팀에 저보다 더 헤드가 있습니다만은 헤드에 이제 올리기 전에 제 선에서 거릅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보고 얘는 아니다, 얘 기다. 그리고 이력서 통과되면 뭐 코딩 테스트를 뭐 그 숙제를 뭐 코딩 테스트 여러 방식으로 보는데 뭐 하여튼 뭐 제출된 코딩 테스트를 갖다가 검토도 해서 얘는 안 된다, 된다를 이제 위반을 하면 이제 그때서 이제 실제 얼굴 보고 인터뷰가 되거든요. 제가 그런 역할을 제가 했기 때문에 보는 순간 압니다. 그냥 코딩 못해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블랙옵스는요, 팩트만 체크하는 거지, 뭐, 여러분들한테 파이네트워크가 스캐미니, 투자하지 마시라니, 뭐,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그냥 제 개인 사견만 나중에 첨부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사이트가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어바웃 어스 해서 뭐, 컨센서스, 화이트 페이퍼 이것도 읽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당장 뭐 하는 프로젝트인지 궁금해가지고요. 그래서 깃허브를 좀 찾아보니까 파이 네트워크 이렇게 네트워크 깃허브 이렇게 오픈소스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오픈소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 찾아보면 처음에 걸리는 게 막 이렇게 싸제 약간 파이 네트워크 여러분 파이 네트워크는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면이 뭐냐면 약간 그 분산 환경에서 이렇게 개발자들 커뮤니티도 되게 공개돼 있더라고. 그래서 막 개발자들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막 뭐 만듭니다. 뭘 만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레딧 같은 데 읽어보면은요, 파이콘 블록체인 코드 오픈소스 그 프로젝트냐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나오고. 또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이거는 스텔라 룸에 아시죠? XLM의 포크. 그리고 XLM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약간의 수정을 한 프로젝트라고 이 아저씨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이 맞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파이콘 이제 오픈소스 이렇게 파이콘 이제 그 파이네트워크
리파지토리 이렇게 리파지토리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중에 이제 걸리는 게 마땅히 없어요. 하나 찾은 게 제가 하나 찾은 게 이거거든요. 여기 뭐냐면 나름대로 C++ 어플리케이션인데 릴리즈 내역도 없고 패키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파이코인 원래 오리지널 소스 코드인지 알고 몇몇 이제 개발자들이 즐겨찾긴 했는데 일단 브랜치도 총 2개밖에 없고요. 마스터 브랜치랑 그냥 이상한 브랜치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개발자 컨트리뷰터도 진짜 몇 명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커밋 로그도 단독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하기에는 너무 45 커밋이 막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수정된 게 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뭔가 파이코인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 프로젝트인데 일단은 이건 봤을 때 파이코인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뉴 제너레이션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만들다 만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파이코인은 뉴 컨센서스니까 POS, Improved Proof of Stake입니다. 그 아까 스텔라 루멘이 XLM이면 그 DPOS거든요. Delegated Vim. 그러니까 POS인데 Vim식입니다. Vim을 한 거야. 그러니까 POS 대표적인 게 테조스 같은 게 있긴 한데요. 요새 뭐 많은 게 POS죠. 아니면 이더리움 EVM 계통 애들이 많은 경우에 TOS긴 한데 여기에 이제 Delegated POS라고 스텔라 루멘이 조금 특이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임프루브드 그냥 발전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비트쉐어에서 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근데 비트쉐어는 여러분 스텔라 루멘의 전신입니다. 비트쉐어에서 이제 스텔라 루멘이 스텔라 루멘 전신이거든요. 포크는 아니고 새로 만들었긴 했는데 이 스텔라 루멘이 비트쉐어에서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파이코인의 소스 코드가 맞는 걸로는 보이는데 근데 이제 5년 전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리고 커밋도 45 커밋밖에 없고요. 여러분 제가 정상적인 프로젝트를 보여드릴까요? 가장 정상적인 게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깃허브로 들어가 보시면은 아예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원래 돌아가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보시면 여기 3시간 전도 있고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개발자들은 코딩을 하고 있고요. 1 hour ago도 있고요. 1시간 전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몇 년 전, 11년 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1 hour ago도 있고요. 어제 것도 있고 4일 전도 있고 지난주 것도 있고 2주 전 것도 있습니다. 이게 돌아가는 프로젝트고 릴리즈도 54회 정도 됐고요. 릴리즈 태깅을 뜨거든요. 태깅 한다고 그래요, 저희는. 그러면 이제 릴리즈 28.1, 27.2 이렇게 해가지고 태깅도 되고, 반응도 있고, 소스코드도 빌드도 제대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개발자들만 하더라도, 컨트리뷰터만 하더라도 977명입니다. 아까 960 얼마, 더 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977명의 개발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모든 블록체인 프로젝트는요, 만약에 C나 C++ 기반으로 이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운영 스크립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파이썬이라든지 메이크파일이라든지 쉘 코드 운영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골고루 좀 있어야 돼요. C 이제 어플리케이션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 파이코인을 보면은 그냥 뭔가 만들다 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SRC가 없어요. 우리 이제 C 개발자들은 SRC가 이제 소스 이제 호스트 폴더인데 SRC도 안 보이고 프로그램 쓰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콜드 월럿이라든지 빌드 헬퍼라든지 월럿, CLI 툴이라고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오퍼레이션, 그다음에 제네시스 유틸리티 같은 거. 그래서 메인 소스 코드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그거잖아. 파이썬 이제 그 운영 코드 들어가 있고요. 운영 코드죠. 운영 코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게 운영 코드 들어가 있고 월럿 그다음에 디버그 노드 디버거가 있고요. 이런 거를 전체 스트럭처를 봤을 때 라이브러리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체인. 약간 이렇게 뭔가 만들다 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게 파이코인 그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진짜 이렇게 만약에 로고도 좀 있고 제대로 좀 있는 아예 그 주인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이름만 봐서는 파이코인 호스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일단 좀 보겠습니다. 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여기다 GitHub을 한번 쳐볼까? 자, GitHub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릴리즈가 됐다는데 어디에 릴리즈 됐다는 거야? 파이노드. 오케이. 요런 게 하나 잡힙니다. 근데 여전히 로고는 없고, 보면은 파이썬 스크립트 하나 있고, 대부분 여기 어느 랭귀지가 안 나와 있다는 것은 아마도 그냥 문서 파일일 겁니다. 그냥 문서 파일이고, 그냥 리드미 MD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점 텍스트와 비슷한 파일입니다. 점 텍스트. 마크다운 파일이라고요. 원래 실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C++ 이 파이썬은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썬, 지금 현재 파이콘이랑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옛날에 만들다가 말았다든지 뭐 그런 프로젝트가 될 것 같고요. 그냥 이 텍스트 파일 하나 올렸다는 겁니다. 이제 누가 올렸냐? 니콜라스가 2days 그죠? 2일 전에 이걸 업데이트를 한번 했습니다. 니콜라스 GitHub 계정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굴 딱 잘생겼네. 이렇게 있고. 스탠포드 HCI, 이거 뭐 스탠포드 안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HCI에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해서요. 약간 UX나 엔지니어링 쪽이 아니에요. 약간 UX나 유저 익스피리언스 쪽이에요. HCI가. 뭐 거기에 있는데, 저 컴퓨터 엔지니어링 맞아? 하여튼 HCI 여기 나온 거 아니야? 혹시 여기 박사학위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잘 모르겠네요. 네. 뭐 당연히 이제 HCI가 늘 의뢰 그렇듯이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C# 이런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 타입스크립트로 해가지고 리액트로 해가지고 뭐 만든 것밖에 없습니다. 원래 UX 쪽 애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스탠포드라고 해봤자 그냥 대학교야. 걔네 데리고 와 스탠포드 나왔다 해도 걔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팀에 넣으면은 일 못합니다. 즉시 투입을 못해요. 인더스트리얼 개발자가 되려면 테크리드 정도 되려면요. 보통 테크리드 여기 가득 차 있고 뭐 코딩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네이티브 언어가 없잖아. C++ 이런 거, 러스트라든지 뭐 이런 거 아예 할 줄 이런 거 아예 없고 조금. 그러니까 아무튼 결론은 개발자 그런 건 아닙니다. 코더나 개발자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스탠포드 오거나이제이션 HCI 있는데 뭐 그건 부서 자기 이제 학부랑 상관없겠죠. 졸업한 학부랑 상관없겠습니다만 아무튼 HCI로 좀 활동도 했었던 것 같고 GitHub 활동은 그냥 이렇게 2월에 한번 그거 마크다운 파일 하나 업데이트 한 것 같고 그러면 뭐 내용이라도 좀 쓰지 그래서 아저씨. 그 다음에 GitHub는요 프라이빗 리파지토리 비공개 리파지토리가 있다고 해도 비공개 커밋이 여기 뜹니다. 설정만 틀리겠지만 액티비티는 거의 뭐 전무한 수준입니다. GitHub 그 계정 만들지는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거의 코딩은 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파지토리 4개 있죠, 여러분? 4개가 있는데 다 포크야, 포크. 포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카피입니다, 포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프트웨어 버전 이렇게 가고 있잖아. 가고 있을 때 이 시점에서 포크를 딱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시점에 이 소스 코드가 그대로 카피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몽고DB네. 몽고DB 툴을 포크를 왜 해? 그거 참 희한한 아시네. 서포트 툴인데 그걸 포크를 왜 했어? 뭔가 GitHub에 자기 레퍼토리가 몇 개, 4개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나 본다. 근데 100% 4개 다 포크. 카피 프로젝트인데 자기가 한 게 없습니다. 한 개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있어야죠. 아시겠죠? 그렇게 볼 수 있고. 루비를 좀 하나 보네. 역시 스크립팅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고. 이제 개발자는 아니다. 누가 봐도, 그냥 우리가 말하는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나 엔지니어. 진짜 코딩을 해가지고, 하나의 그 엔터프라이즈 스케일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그런
개발자는 아닙니다. 산업 인더스트리 레벨 개발자는 아닌 것이 공식적으로 판명이 됩니다. 일단 GitHub만 봤을 때요. 어쨌든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이거밖에 없어? 잠깐만. 그러면은 뭐 오픈소스 없어? 오픈소스? 하도 이제 구글 검색에서 제대로 된 게 안 걸리다 보니까 여기 뭐 있네. 자, 오픈소스가 PIOS, 파이OS, 파이 네트워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네. 자, 뭐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자, 이것도 문서 파일입니다. 문서 파일이고 코드는 없어요. 근데 11시간 전에 하나 업데이트가 누가 시켰네요. 여기 이제 여기 니콜라스가 들어가 있네. 그리고 팀이 그래도 컨트리뷰터가 43명의 팀이 있긴 있는 거 봅니다. 그래서 뭐 이거 문서에는 이제 어떻게 네가 파이 네트워크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참여하려면 네가 뭘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규칙들이나 정책을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이 앱스가 결론적으로 우리 파이 네트워크의 사실상 공식 리파이토리라고 인식이 됩니다. 로고 좀 바꾸지 그래. 그리고 피플 좀 니콜라스 여기 좀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공식 맞습니다. 이 줄기찾기 수도 그렇고. 근데 모두 자바스크립트 아니면 타입스크립트만은 데모라든지 아니면 마크다운의 문서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 도큐멘테이션 혹은 자바스크립트고, 이 자바스크립트는 이 프로젝트는 보니까 스텔라 익스플로러네. 스텔라 익스플로러에 그대로 포크를 떠가지고 수정은 뭐 얼마나 됐는지는 보겠습니다. 130원 이렇게 나름대로 수정을 조금 했네요. 오케이. 파이네트워크 익스플로러를 씁니다. 쭉 내려보면은 딱 맞았네. 역시 스텔라의 이제 포크 맞습니다. 스텔라 코어 보시죠. 그래서 결국은 파이네트워크는 그냥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파이네트워크는 뭔가 혁신적이고 새로운 블록체인 에론이 아니라, 에론 맞죠? 스텔라가 에론이니까. 스텔라를 복사해가지고 언제 복사했을까? 볼까요? 확인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저기 한국어로 된 유튜브나 혹은 외국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유튜브에서 이런 리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지금 파이 네트워크가 스텔라 포크라는 거를 아까 레딧 누구 유저 개발자 아저씨인가 보지? 레딧 아저씨 정도나 돼야 이렇게 하겠는데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스터 berlin 단 한 개 이제 크립토 전문 방송, 진짜 전문가 방송 미스터 berlin CIA 그 유튜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라도 이제 이거를 제대로 여러분들 보여드려야죠. 이게 뭔지. 그러니까 결론은 XLRM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스텔라 루멘의 포크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는 게 딱 맞죠. 스텔라 딱 나오고. 자, 그 뒤에 이제 이 256개의 커밋이 생성이 됐습니다. 겨우 내가 파이 얘기 들은 게 6년 전 같은데, 파이 5, 6년 전에 내가 이걸 들었는데 그동안 이제 수정을 했다면 296 커밋. 뭐 그럴 수 있지. 라이트코인처럼. 라이트코인도 거의 수정이 별로 없거든요. 자, 11명의 컨트리뷰터들이 일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커밋이 9월 1일로 잡히네요. 작년 9월 1일에 했으니까 어쨌든 뭐 포크가 문제는 아닙니다. 스텔라 루멘에서 이제 포크를 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뭘 혁신적으로 뭐 만든 게 아니라 스텔라 룸에 포크를 떠서 뭐 컨센서스도 수정하고 뭐 기능도 좀 넣고 했겠죠. 그리고 뭐 모바일에서 채굴 된다면서요. 그럼 그런 기능도 좀 넣고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익스플로러로 가보니까 이제 이 익스플로러 자체가 스텔라에서 이제 포크를 했다는 자체가 이미 사실 스텔라 포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요 어카운트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어카운트 뭡니까? 그 어카운트 그러니까 주소예요. 비트코인 주소처럼 지갑 주소입니다. 이게. 그럼 이제 스텔라 블록 익스플로러 볼까? 그러면은
스텔라 이제 블록 익스플로러를 보면은 트랜잭션을 봅시다. 자, 봅시다. 자, 어카운트, 지갑 주소가 이렇게 생겼어요. 스텔라의 특징이 똑같네요. 자, G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 대문자와 숫자가 섞인 형태를 사용을 하거든요. 스텔라가 실제. 근데 자릿수까지 같은지 봅시다. 일단 형식은 같아 보입니다. 근데 자릿수까지 같은지 제가 구글 크롬 여기다 자바스크립트 컨트롤에다가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 스트링에 이렇게 링크를. 자, 56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자, 여지없지 뭐. 같겠지. 자, 같습니다. 그걸로 이제 최종 체크까지 됐습니다. 자, 파이코인의 여기, 어드레스 URL 체크를 해보니까 여러분 나오죠. 56개. 자, 자바스크립트 컨트롤에서 이제 스트링을 이제 해보니까 두 지갑이 이제 완전히 형식도 일치한 데다가 56짜리라는 것도 있지 않은 봐서. 그리고 왜냐면은 여러분들 지갑 주소가요, 랭스가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블록체인은요, 트랜잭션에다 데이터를 보낼 때 제일 로우 타입, 가장 원시적인 형태를 보면요, 이렇게 어드레스도 있고 뭐 데이터가 이렇게 직렬화돼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갑 주소가 막 변동이잖아요. 그러면 주소를 이 텍스트를 길이를 측정해야 되는데도 프로세싱 성능이 들어갑니다. 아주 미미하긴 하지만요. 근데 그게 너무 트랜잭션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고정 이제 키값을 많이 쓰거든요. 물론 비트코인 템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앞 프리픽스 한 4자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분기가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길이도 같으면서 형식도 같다는 거는 그냥 같은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크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스텔라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그냥 스텔라인데, 스텔라는 되게 활발하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리파지토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스텔라는 한참 앞서갔을 겁니다. 스텔라 어디까지 가는지 볼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스텔라인데 과거 버전의 스텔라로 보시면 돼요. 포크를 스텔라가 가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카피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시점에서 약간 296개 커밋을 약간 작업을 조금 한 그게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까지 작업을 한 게 파이 네트워크고요. 스텔라의 이제 포크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스텔라 원래 본 프로젝트들은요. 본 프로젝트는 훨씬 비트코인 이제 리파지토로 비슷하죠? 느낌이 벌써.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돌아가려면요. 수많은 운영 코드와 도커는 기본이고, 폴더도 이제 라이브러리 보통 안 써요. 우리 립이라고 쓰지. 그리고 SRC, 소스 코드, 메인 소스 코드도 들어있어요. 아까 이 코드는 결론 이제 그냥 임시로 누가 약간 만들었다가 버려진 것 같습니다. 니콜라스가 만들었지 알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파이코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리파지토리 확인이 됐습니다. 스텔라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돼 있죠. 이런 게 정상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릴리즈도 참 많이 했네. 202개 활발하게 릴리즈를 하고 개발자도 95명이 붙어가지고 비트코인에 대비는 이제 당연히 비트코인과 웬만한 큰 프로젝트는 흔치 않으니까는 정상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결국은 파이코인은 자기가 이제 보통 포크를 한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이 프로젝트를 완전히 진짜 뒤엎어버리겠다. 완전히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하나는 만들 능력이 없다.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포크를 해가지고, 포크는 카피잖아. 거기서 내가 양념을 좀 추가해가지고, 내 입맛에 맞는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제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케이스, 내가 본 프로젝트를 뒤엎겠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때려잡으려면요, 기본적으로 977명의 개발자와 상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앞서 나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커밋의 양이 꼭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복잡도 면에서. 예를 들면 템루트 업그레이드도 만약에 비트코인은 포크를 여기서 했잖아? 그럼 템루트 업그레이드 여기서 발생했어. 그러면 얘네들 템루트 업그레이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스캠 냄새가 제일 나는 게 라이트코인이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라이트코인은 2019년에 포크된 예로 별로 얘도 거의 얘만큼은 거의 이랬어. 약간 별로 일을 안 했습니다. 띄엄띄엄띄엄. 비트코인은 라이트코인이나 이름도 바꾸고 막 그게 이름 바꾸기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약간 스크립트라든지 약간의 그 알고리즘이 들어갔습니다. 튜닝이. 예. 그게 이제 라이트코인인데 2019년에 포크된 이후로 비트코인은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엄청난 신호 설명도 넣고 샘수도 넣고 별거 OP 리턴, 뭐 OP 랜드, 뭐 OP 캡, 뭐 그런 스크립트 새로운 명령어도 막 추가하고 막 그 바쁘게 하고 있는 동안 라이트코인은 띄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라이트코인인데 그걸 또 포크한 게 도찌코인이야. 앨런 머스크의 도찌코인. 그러니까 거의 도찌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이코인은. 근데 그나마 도찌는 그래도 라이트코인의 포크이기 때문에 최종 부모는 BTC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어떻게 보면은 어디 서자도 아니고 무슨 그래서 비트코인의 할아버지야. 계보로 올라가면 도치도 뭐 별거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니 근데 얘는 그것도 아니고 스텔라 룸에는 여러 가지 진짜 수많은 에런 프로젝트들의 제가 지금까지 늘상 말해드렸던 에런 프로젝트의 수많은 에런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베라체인하고 그냥 같은 에런이야. 베라체인도 에런이고 그럼 그 에런 알트코인의 포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정적인 평가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9월달까지 액티비티가 어느 정도 있다가 이제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나머지 이제 이런 프로젝트 라틴 체인 이런 거는 이건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자바스크립트로 블록체인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만들 수도 있겠죠. 억지로 만들려면. 근데 누구도 이 제대로 된 블록체인 프로젝트는요 네이티브 랭귀지로 해야 돼요. 퍼포먼스 문제 때문에 그리고 환경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아마 딱 봐도 이 웹사이트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노드.js 같습니다. 노드.js의 자바스크립트. 노드 아니면 그냥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뭐 나름대로 PySK.js 그러니까 결론 이게 인터페이싱 레벨. 그러니까 코인 한데 인터페이스 레벨, 응용 프로그램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 건 라이브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질은 스텔라다. 근데 그 안에 스텔라를 뜯어 고쳤습니다. 컨텐츠랑 뜯어 고쳐가지고 자기들 이제 이렇게 사이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능을 구현했나 보죠. 거기에 이제 파이 네트워크의 본체의 실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뭐 그냥 스텔라 룸에서 조금 뜯어 고친 거 말고는 별게 없는데 이제 홈페이지에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아주 거창해서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도찌를 예로 들면요, 여러분. 도찌가 아무리 볼품없는 라이트코인 포크여도 앨런 머스크가 커뮤니티를 모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코인도 파이네트워크도 뭐 제가 부정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걸 알고는 투자를 하셔라. 근데 제가 개인한테 이걸 묻는다고 하면은 뭐 모바일 채굴 기능도 있고 뭐 이렇게 컨텐츠를 수정을 했겠죠. 스텔라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라는 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이 양념을 수정한다고 해서 이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텔라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스텔라. 그러나 이제 완전히 갈라져 나오고 스텔라에도 갈라져 나오는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파이코인 스텔라 루멘이라는 소리를 한국 유튜버가 한 적이 있나요? 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채굴, 모바일 앱이나 응용 프로 어플리케이션에 상당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대신에 이제 파이네트워크에 이제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개발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툴들, 왜냐면 모바일 채굴 서비스를 돌리려면 이 커넥터 같은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뭐 그런 거를 개발을 제가 한 거 본 적 있습니다. 개인 개발자가 만들어서. 그래서 개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프로젝트는 맞습니다. 근데 뭐 십스캠이라고 하기는 스텔라 포크이기 때문에 그 동작은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동작은 하긴 하는 프로젝트. 그러나 그런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유니콘처럼 나타나가지고요, 막 갑자기 신기술이 나와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텔라 루멘의 포크입니다. 베이스가. 그 베이스 위에서 이런저런 응용 프로그램을 올렸겠죠. 아시겠죠? 뭐 지금 워낙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TX는 활발하게 찍히고 있네요. 실시간으로.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도 라이트코인보단 좀 더 나은 수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라이트코인 진짜 포크 한 이후에 하는 게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여튼 그 정도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티를 모으면 끝납니다.
끝나요. 커뮤니티를 많이 모아서 또 특정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어프로치를 이 대중들한테 설득한 다음 대중들이 코인을 사게 만들면 커뮤니티가 커지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좀 제대로 하려면요, 제대로 정식으로 이거 깃허브도 좀 잘 꾸며가지고요, 정식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신뢰를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크리드, 헤드 오브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사람도 그냥 명예직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스탠보드 나왔다며. 스탠보드가 뭔데? 그냥 학교지. 학교, 네가 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한들 네가 박사 할아버지 과정을 해도 여기 우리 산업 쪽에 와가지고 우리가 늘상 매일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이 보시는 유튜브 있죠? 요거 개발자들 같이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서비스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래. 뭐 만들어.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개발자로서 제대로 그 스텝을 밟고 나서 헤드 오브 테크놀로지인지 CTO라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쳐주거든요. 안 그러면 무시 때립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니까 제가 저한테 묻는다면 제가 뭐 우리 회원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많고 그다음 GK 비트코인 디파이라든지 솔브 프로토콜 같이 아니면 GK 롤업이라는 이더리움 롤업 쪽에 있는 옵티미스틱이라는 뭐 이런 뭐 이렇게 뭐 RWA 그 섹터에 있는 것도 많고 인터넷 컴퓨터처럼 클라우드 섹터에 있는 것도 많고 막 걸출하고 소스 코드를 봤을 때 엄청난 인프라를 하면서 개발자들 빡시게 지금 이 순간에도 개발하고 있는 에론들이 계열생 같은 에론들이 주구장창 널린 게 이제 코인판인데 거기서 굳이 파이 네트워크를 내가 굳이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 갑자기 소셜 네트워크에서 광풍이 부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뭔가 뭐 투자를 받았든지 하면 이제 마케팅에 이제 돈을 쓸 수가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어떤 팀의 상황이 괜찮다면은 그 나름대로 괜찮다고 보이는데 팀 자체도 그렇게 큰 팀이 아닙니다. 딱 보니까. 그리고 보니까 이제 외부 개발자들, 커뮤니티 개발자들이 한마디로 자봉이라고 하죠. 자원봉사하는 이제 개발자들도 상당히 그 참여를 많이 해주고 있어서 뭐 그렇게 스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를 그냥 그렇게 판단 듭니다만 근데 내가 내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하기 싫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KYC만 논란거리가 되게 많은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스텔라 루멘의 스텔라 루멘의 복사판이에요. 복사에다가 거기 베이스에서 약간 수정을 간 그 팀은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가 본데 그냥 평범한 프로젝트야. 평범한 다른 연일과 다를 거 없는 에론 포크 프로젝트입니다. 에론 카피 프로젝트. 근데 이제 우리 오픈소스 케이스는 그걸 카피라고는 안 해요. 굳이 카피캣이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오픈소스 그거 하라고 포크해서 너가 입맛에 맞게 바꾸라고 한 것이 오픈소스의 이제 원래 취지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그냥 평범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굳이 투자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러나 그건 그런데 소셜 네트워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소셜 네트워크 4.3메가인가? 그래서 팔로워는 엄청나게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점은 좀 높게 사주고 싶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마케팅 팀이란지 소셜 네트워크 팀에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본래 가진 것 대비.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KYC라든지 뭐 이런 거를 뭐 엄청 해가지고 뭐 기능 추가를 한 거는 확실히 스텔라 루멘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한 건 당연히 아니고 수정을 했는데 그래도 296건의 커밋이라는 거 좀 걸립니다.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그래서 딱히 엄청나게 빡시게 개발은 안 한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뭘 추가했나 보죠. 그래 놓고 작년 9월 1일에 이제 해놓고 스탑되었다. 그마저도 리파이토리가 뭔가 구려.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릴리즈 태그라도 좀 내가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근데 5.0 업데이트 됐다는데 실제 코드 릴리즈 흔적은 없습니다. 아까 깃허브 오픈소스 요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나마 우리가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혹시 그러면 아니면은 깃랩이나 다른 그 프라이빗, 우리가 볼 수 없는 프라이빗 리파지토리에다가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스텔라 포크를 보면은 9월 1일까지 활동 내역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요건 다 스텔라 거예요. 207개 태그라든지 9,000개 커밋이 이게 다 스텔라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깃허브에서 포크를 하면요, 그 원 정보가 다 다 그것까지 싹 카피가 됩니다. 304 커밋? 304 커밋입니다. 304. 예, 포크한 이래로 304 커밋이고, able to merge라고 되네. 그러니까, 코드 컴플리트도 안 나오고 있네요. 라이트코인 아예 이제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파이 네트워크에서 스텔라한테 이제 풀리캐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머지 해줄래? 이렇게 하면 머지도 가능한 소스 코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6일자도 있고, 뭐, 9월달, 하여튼 9월달까지 뭔가 활동이 좀, 그래도 뭐, 활발하게 안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보면 될 것 같아요, 중립적으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냥 관심이 좀 안 가는 프로젝트이긴 한데, 내가 그냥 차라리 내가 스텔라를 하고 말지 파이를 굳이 왜 합니까? 근데 남들 파이코인이 혹시 스텔라를 넘어선 뭔가 자기들의 특수한 KYC 뭐 그런 워드가 나오는데 저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어요, 이런 거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본질이 스텔라기 때문에, 뭐 스텔라가 나쁜 블록체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파이도 뭐 스텔라 정도, 옛날 버전의 스텔라 정도 되는 거죠. 옛날 버전의 스텔라에다가 자기들의 어떤 그 기능을 얹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해서, 아저씨네, 진짜. 하여튼 뭐 스탠포드 박사과정 한번 밟아가지고 용됐습니다, 이 아저씨. 부럽네요. 그래서 3,700,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파이 네트워크의 이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소드 네트워크에서 정말 그 아무튼 잘 저기 모집을 한 것 같습니다, 팔로워들을. 자, 이상으로 파이코인 네트워크 블랙옵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